안녕하세요. 신창한 교수의 K-뉴 라이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항상 외세와의 그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는데 특히 고려시대의 그런 역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명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명미이고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근무 중입니다. 주로 고려시대사 중에서도 고려-몽골 관계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몽골, 고려와 원나라 관계. 작년인가요? 24년도에 네. 고려-고란 전쟁. 그때는 이제 고려-고란이면 초기죠, 고려. 그리고 무신정권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네. 무신정권 말기에 몽골이 침입하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고려시대사가 전개가 되는데 교수님은 그런 고려시대 후기 역사 네. 쪽을 전공하신 거고 네. 그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는 건데 또 얼마 전에 또 상도 받으셨다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제 후배 교수하고 2024년에 출판을 한 번역서가 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선정을 한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학술 도서로. 네, 네. 인문사회 분야에서 몇 권, 1년에 몇 권 안 되잖아요. 그 책 내용을 좀 이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서는 사실 2013년에 그 일본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아, 일본에서 출판이 됐고. 네. 아, 2013년이면 꽤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사실은, 넘었었네요. 예, 좀 번역이 많이 늦어졌는데 네. 연차조차 해서. 예. 근데 그 저자는 큐슈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모리라 마사이코 교수인데 몽골 제국이 다른 정치 단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한, 그래서 이제 운영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작동을 했는가 총체적으로 다룬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려를 몽골 제국의 국가 구조 속에서 부마에게 주어진 투하령으로 상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했어요. 부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위 국가. 그렇죠. 이제 고려 자신의 국왕들이 이제 공주를 이제 시집 보낸 그게 그쵸. 이제 부마국이고 투하령이라는 게 투하령은 이제 몽골이 유목 국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예, 땅과 황제가 이제 땅도 주고 거기를 왕으로 임명하고 뭐 이런 건가요? 왕으로 임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종실 구성원들, 황실 구성원들 또는 이제 뭐 사위 같은 또는 공주나 뭐 이러한 사람들한테 민을 나눠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땅을 준다기보다는 몽골은 유목 사회이기 때문에 땅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을 주고 사람 몇 호 몇 그렇게 호. 주면 얘네들을 데리고 니네는 여기 가서 방목을 하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민이 일단 우선 사람을 하는 거죠. 몇 호, 민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봉을 하는데 특히 부마들에게 주어졌던 그 분봉제를 투하령, 분봉된 정치 단위가 투하령이다. 투하령인데 사실은 이제 고려는 원래 있었던 단위잖아요. 고려 국왕이 부마가 되면서 이것을 새롭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상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몽골의 관념 속에서는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그건 이제 그 이 책의 원저자인 일본 학자의 가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사실 굉장히 파장이 컸죠. 우리는 이제 원이 간섭을 해오고 여러 가지 수탈도 하고 침탈도 했지만 우리는 저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가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 서사라고 한다면 이 원서의 저자는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컸고, 자, 그래서 투하령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라는 이제 이야기까지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중국식 그런 틀 속에서만 봐왔다. 근데 어떤 게 객관적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주류된 우리 한국에서 바라봤던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투하령 아까
이제 개념적이도 해봤지만 예. 결국 사위 나라 그냥 그렇죠. 이런 그 기존에는 이제 그 부마국 정도로 부마국,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이 아니라고 네. 하니까 그냥 땅덩어리 떼준 거다. 예, 이런 예, 게 좀 예. 아주 격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인데. 몽골 제국 안의 어떤 하나의 구성으로 본 거죠. 조공 책봉 관계로 바라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 우리나라와 그 중국과의 역사의 관계의 기본 틀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러한 이제 메인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역사를 한국사하고 연결시킬 때 그런 메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이걸 이제 보는 게 주된 이 책의 시각이다. 그렇죠. 그 그림에서 나오는데 이걸 좀 구조화시켜서 네. 만드셨던데 네. 그걸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몽골과 고려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긴 한데 전근대 시기에는 사실은 군주와 군주의 관계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 몽골 황제와 고려 국왕 사이에 작동하는 이 관계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책봉, 조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1대1의 관계인 거죠. 황제와 왕의 관계죠. 그러니까 황제가 한 명의 왕만 책봉하는 거예요. 이게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는 이 책봉이라고 하는 게 고려 내에서 알아서 왕위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그걸 알리면 책봉해주는 보통은 그러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부마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려 국왕들이 황실과 통혼을 하죠. 공주와. 공주와 통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통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게 몽골에서는 다른 정치 단위와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통혼했다고 해서 이 관계가 틀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뭔가 이 관계와 관련이 되는 요소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거기에 캐식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뒀는데 캐식은 이제 황실 친위 부대인데 몽골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캐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그 죽음과의 개인적인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개인 간, 가문 간,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국왕과 몽골 황제 사이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계가 굉장히 강력한데 변동도 가능하고 또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몽골 황제가 고려 국왕 한 명하고만 이제 부마로 삼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한 명만 부마로 삼을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반드시 황제의 딸이 아닌 공주들도 많이 있고 실제 고려 국왕들도 그런 공주들과 많이 결혼을 했고 그랬을 때 고려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통혼을 할 수 있고 캐식은 더더욱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권력을 수반해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갖는 주체들이 고려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부여하는 것이죠. 고려 국왕이 부마이기도 하고 책봉도 받았지만 이 왕의 아들이 뭐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또 부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왕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한 번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끝이 아니라 뭔가 이 황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폐기도 되는구나. 관계가 더 강고한 누군가를 밀면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의 신료들이. 그만큼 왕권이 약화됐다. 네, 예컨대 원이 많이 간섭을 해서 왕위도 많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몽골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데나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된 건가요? 사실은 뭐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처음 통혼한 왕이 충렬왕인데요. 이 충렬왕은 사실 그 바로 자기 아버지인 원종이 무신 집권자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리고 그것을 복위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청혼을 해서 이제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몽골 황실과의 관계, 황제와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의 신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왕을 이렇게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황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초반에는 또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황제권이 고려 국왕권에 플러스가 되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이제 충선왕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국대장 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충선왕인데 이 충선왕이 또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충렬왕은 제국대장 공주도 죽고 세조 장인도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역관계가 변화를 하면서 이 충선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충선왕이 공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결혼을 했는데. 충렬하는 건 사이가 좋았나요? 충렬왕은 거의 바짝 엎드렸죠. 초반에. 그러니까 그 공주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짝 엎드렸고 나중에는 이제 좀 말하자면 어쨌든 되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충렬왕은 어쨌든 야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야사요. 얘 막 맞아서 울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공주가요? 아니요, 충렬왕이. 누구한테 공주한테. 공주한테 맞아서. 빨리 안 따라온다고. 어디가. 네. 하여튼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충렬왕은 사실 결혼할 때 나이가 30대 후반. 이었고 이제 공주는 10대 이미 부인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국대장 공주를 맞이하고 난 후에는 부인을 더 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 다른 왕들은 이제 공주 외에도 부인이 좀 많이 있었죠. 충선왕이 공주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사이를 좋게 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료들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다음에 충수광 아니에요? 그렇죠. 충선왕 다음은 충수광이죠. 충수광은 사실은 이제 충선왕이 왕위를 그냥 넘겨줘요. 몇 년 안 하고. 충선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서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복위를 하는데 공주와 화해를 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복위를 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몽골의 황위 계승 분쟁의 과정에서 자기가 캐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모셨던 주군을 지원을 하면서 공을 세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간 관계죠. 혼인이라는 가문 간 관계에서는 사실상 이제 혼인은 했지만 공주하고 사이가 끝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성공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캐식을 통한 그래서 정치의 적극적인 개입, 원 정치의 적극적인 개입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복권을 하게 되는 왕이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이 충선왕은 즉위를 하자마자 사실은 조금 이렇게 손을 봐놓고 바로 원으로 들어와 버려요. 왕을 2번이나 하셨군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원나라로 또 다시 갔다고요. 다시 복위를 한 다음에 예. 그래서 그 충자 붙이는 게 근데 저희가 배웠을 때는 이제 주체적 의사 없이 몽골에서 그냥 속담 말로 찍은 왕이 충성해라 그래서 충자를 붙였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왕위의 계승은 부자 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고려 전기에는 부자 간 계승이 별로 없어요. 형제 간 계승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자 간의 계승이 대부분 이루어지긴 합니다. 다만 이게 번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몽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공적 부분하고 사적 부분하고 막 섞여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적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책봉조공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전근대 중국 중심의 국제 관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이고 지금 뭔가 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몽골적인 관계죠. 뭔가 이게 왜냐하면 그게 유목민만의 좀 특성. 유목 사회는 지금 내가 사실 이제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 문서 신화 시켜서 이제 문서만 띡 보내서 내가 우리 동맹 맺자 이렇게 하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 돼요. 그게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다음에 이제 가문 간 관계, 뭔가 이제 혼인 관계를 음. 맺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관계인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It's my